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계약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죠.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가계약과 가계약금에 대한 아주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봤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가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은요, 계약의 모든 조건들이 맞춰졌는데 당장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계약 대신 일단 가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것이에요. 핵심은 뭐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춰진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상대방에게 넘어가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이 가끔 실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조건을 다 맞췄습니다. 입주 날짜도 맞췄고, 금액도 맞췄고, 주차 문제나 기타 자잘한 내용들도 협의가 다 끝났어요. 전화를 끊고 났는데, 아, 맞다. 임차인이 1년 후에는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1년만 계약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임대인한테 말한다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금 어렵게 조율했거든요. 지금 또다시 전화해서 임대인에게 그 얘기를 또 하면 반응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에이, 임차인이 1년을 원했다는 것은 나중에 본계약 작성할 때 그때 얘기하지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가계약을 진행해 버리는 거죠. 자, 이게 나중에 맞춰질까요? 본계약 작성할 때 맞춰지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맞춰지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현장에서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세상에 주택에서 1년짜리 계약이 어디 있어? 우린 다 2년이니까 2년으로 해, 2년. 이렇게 임차인하고 임대인 사이에서 좀 옥신각신이 있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고 이제 결국 다툼으로 번지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고 임대인이 그냥 가버립니다. 며칠 동안 물건 잡아놔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못했으니까 가계약금은 못 돌려준다고 해요. 자,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감정 싸움이 되면서 공인중개사 머리가 상당히 아파져요. 이건 공인중개사 실수가 맞습니다. 가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맞춰지지 않는 조건이 가계약을 진행한 후에 맞춰지는 경우는 결단코 없습니다. 양쪽 모두 다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잘 설득하면 둘 중에 누군가는 양보할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맞추려고 하면요, 그때는 누구도 양보를 안 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계약 전에 맞춰지지 않던 조건이 가계약 후에 맞춰지는 경우는 결단코 없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당연히 열람해 봐야 하고요. 근저당이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임차인 또는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야 해요. 이걸 하지 않고 가계약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그 단순 변심인데 중개사가 꼬투리를 잡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이라고 치면요, 근저당도 적고 보증금도 적은 계약인데 임차인이 근저당 있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거죠. 사장님, 근저당이 아주 적은 상태에서 보증금도 적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도 중개사님, 그거는 중개사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불안해서 계약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 정도 액수의 근저당이 있다는 얘기를 왜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는 임차인의 그 단순 변심인데 꼬투리가 잡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 진짜로 물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적 장부를 확인해 봐야 하고요. 저는 임차인이 조금 어떤 낌새가 있다, 뭔가가 좀 껄쩍지근하다, 이제 그러면 가계약 문자 보내면서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을 임차인에게 같이 전송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조율 내용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것. 이게 문자죠, 문자. 자, 그런데요, 이쯤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하고 넘어갔던 것이 하나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그 가계약금 판결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보면은 얘기가 산으로 가니까 다음 영상에서 함께 보겠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자, 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 임차인이 파기하는 경우에 해약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더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게 기존의 판례이자 우리 상식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해약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가계약금이 당연히 몰취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2021년부터 이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의 그 사회적인 그 분위기를 조금 짚어보자면 임대인에 비해서 임차인을 좀 사회적인 약자로 규정하고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어떤 법률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 시기예요. 그런데 판례가 아예 바뀌었다면 상관없어요. 상식에 맞던 상식에 맞지 않던 답이 하나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판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판결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가계약을 파기했을 때 우리 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최신 판결이 존재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최신 판결이 존재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없다. 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 공인중개사한테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화내면서 공인중개사를 괴롭힙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말 한 번 잘못하면 이제 민원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 편도 들 수가 없고요. 뭐가 맞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양쪽 모두 공인중개사만 답답하죠. 자, 이런 상황은 애초부터 만들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판례들을 잘 보시면 어느 쪽의 판례이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약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전제예요. 자, 무슨 얘기냐? 가계약을 진행할 당시에 해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요, 가계약을 진행할 때 해약금에 대한 약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가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협의된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양 당사자에게 먼저 발송해요. 협의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 마지막에 해약금에 대한 약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계약이 파기될 경우에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고 공인중개사인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문자 메시지에 대한 내용은 화면 잠깐 스톱하시고 천천히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해약금에 대한 약정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약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계약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이 입금되는 순간 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며 파기 시의 해약금은 100만 원으로 한다. 또는 입금된 가계약금으로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나는 천성이 꼼꼼한 사람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자세하게 해주시면 돼요. 계약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이 입금되는 것으로 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며 본계약서 작성 전까지 임대인은 100을 상환하고 파기하거나 임차인도 10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뭐 내용이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잠시 후에 계좌번호가 온다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전달해주면 되죠.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어디 계좌로 약속된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 중 일부인 얼마를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완벽히 안전하게 가계약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임대차 계약이지만 좀 고가라던가 아니면 뭐 매매 계약이라던가 또는 조율 내용이 좀 복잡하다던가 그럴 경우에 저는 조율된 그 내용을 문자로 보내지 않고요. 아예 계약서를 작성해요. 자, 가계약금을 입금한다는 것은 뭐예요? 조율이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죠. 세부적인 것들이 아직 조율되지 않았는데 가계약금을 보내는 경우는 없죠. 물론 뭐 반환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계약금을 상대방에게 입금하는 그 순간은 모든 조건이 다 조율된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고가이거나 내용이 좀 복잡할 경우에 아예 계약서를 작성해서 양쪽에 카카오톡으로 보내요. 여기에는 인적사항만 빠져 있을 뿐이지 조율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계약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에게 전송한 후에
가계약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누가 딴소리를 하더라도 이제 빼박이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가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절차,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가 어떤 상황에서 왜 난처해질 수 있는지,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안전한 가계약 진행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계약금 활용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가계약금에 대해서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모든 조율이 다 끝난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이다,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율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을 손에 들고 이렇게 흔드는 그 가계약금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뵐게요. 고맙습니다.